서귀포시 안덕면에서 곶자왈지대가 대규모로 훼손된 현장이 확인됐습니다. 팽나무를 불법으로 채취한 흔적이 발견돼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감귤과 하락에 냉해까지 겹치면서 수확을 포기한 채 방치된 감귤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지는 감귤도 급증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외 브랜드 유치에 실패해 단쪽 면세점으로 전락했습니다.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 곶자왈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된 현장이 발견됐습니다. 조경수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팽나무를 불법으로 채취하려고 곶자왈을 파헤친 것으로 추정돼 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강리의 곶자왈 지역. 숲 한가운데 큰 길이 양갈래로 뚫렸습니다. 이끼가 자라던 바닥이 비포장 도로로 바뀐 길이만 500m가량. 이 길에는 중장비가 지나가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길 옆에는 수십 그루의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있거나 줄기가 꺾여 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용암이 흐르면서 형성된 곶자왈의 독특한 집안도 대부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장미가 지나간다거나 전체적으로 훼손이 되고 나면 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곶자왈 같은 그런 숲을 이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결국 곶자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훼손된 곶자왈 인근 임야에는 팽나무 60여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곶자왈에서 캐낸 팽나무를 조경수로 팔기 위해 옮겨 심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세가 좋다 보니까 이런 조경업 이런 하시는 분들이 임의대로 이제 무단으로 굴치해서 이제 이렇게 육지로 주로 반출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와 자치경찰은 해당 지역 토지주 등을 상대로 곶자왈이 훼손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도 팽나무의 DNA를 검사해 나무가 어디서 발췌됐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2공항 건설 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행정과 수사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제주도와 제주세무서는 부동산 투기사범 관계기관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농업회사법인을 가장한 기획부동산 투기와 산지 훼손 등 불법 부동산 개발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투기로 얻은 수익은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귤 농가들 보통 이맘때면 수확을 모두 끝내고 새해 농사 준비로 바쁠 시기인데요. 올해는 아직도 수확하지 못한 감귤이 방치되고 쓰레기 매립장에는 썩은 감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날이 지났지만 감귤나무에는 열매가 그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수확 시기를 놓친 데다 냉해까지 입은 나뭇잎은 누렇게 변한 채 시름시름 죽어가고 나뭇가지를 흔들자 썩은 채 매달린 감귤들이 떨어집니다. 감귤값 하락에 유례 없는 한파와 폭설까지 연이어 닥치자 밭대기 거래로 감귤밭을 사들였던 상인들이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농가에서는 앞으로 정전과 감벌 등을 준비해야 되지만 이처럼 열매가 매달린 상태에서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밑강 전혀 안 달릴 걸로 생각하는데 우선 시급한 것은 이거 폐기처벌이라도 도와줘야 이거 따서 어디 처벌하지 이거 딴다 해도 놔둘 데도 없고. 쓰레기 매립장에는 썩은 감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잦은 비 날씨로 상품성이 떨어져 성과장에서 폐기된 감귤들입니다. 구덩이 안에는 감귤 침출수와 썩은 감귤들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매립장에 반입된 지난해산 폐감귤은 8,800여 톤, 1년 전보다 80% 증가했습니다. 폭설 등으로 인해 냉해에 따른 부패가 더 많이 발생하였고 제주도 내 폐감귤을 받는 매립장이 저희 색달 매립장밖에 없어서 더 많이 반입량이 급증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감귤 농가의 피해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신라와 롯데 이 두 대기업이 독점해온 외국인 면세점 시장에 제주관광공사가 진출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런데 해외 유명 브랜드를 하나도 갖추지 못한 채 문을 열어 반쪽짜리 면세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내 면세점을 개장한 제주관광공사. 제주산 상품 16개를 포함해 식품과 화장품 등 국산 브랜드 51개가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매장 한 켠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바닥 타일도 다 깔지 못했고 건축 자재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매장 면적의 60%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문을 연 겁니다.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I have been here the first time in the duty free, and I was expecting some more international brands. But the offering at the moment is good. So 이처럼 반쪽짜리 개장을 하게 된 것은 해외 브랜드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 사업자로 선정되면 7개월 안에 문을 열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개장 행사도 없이 부랴부랴 문을 연 겁니다. 제주관광공사는 뒤늦게 해외 브랜드 유치를 위해 세계 1위 면세 사업자인 DFS와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지만 언제부터 정상 운영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테스트의 개념을 가진 오픈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상반기 내로 저희들이 조금 더 알찬 매장을 수입 브랜드 유치 입점과 함께 알찬 매장을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관광 수익의 역외 유출을 막겠다며 출범한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브랜드 유치에 실패하면서 연간 1,000억 원 매출이라는 야심찬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최근 제주 MBC가 보도한 특급 호텔의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행정기관이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사무소는 해당 호텔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옥상에 연회장을 만들어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읍사무소는 호텔 측에게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뒤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네, 오늘 제주는 하루 종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무려 360mm가량의 물폭탄이 떨어졌고요. 해안 지역에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인 내일까지 산간과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비는 늦은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치고 나면 일요일인 모레 낮부터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도 궂은 날씨 속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북부 지역은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14도로 출발해서 18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종일 17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표선의 기온 14도, 구자와 성산 15도, 낮 기온은 1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많은 비가 내린 산간에는 내일까지 폭우가 쏟아지겠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빗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도 늦은 밤까지 비 소식이 있지만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여중 인근 손반천 축대가 20m가량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 주변이 나무와 흙으로 뒤덮이면서 하천 범람이 우려돼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축대 근처에 건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61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일 새벽 5시쯤 제주시 1도 2동의 한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71살 김모 할머니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 부근의 CCTV를 분석해 차량을 추적한 뒤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박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제주시 이도동의 낚시 수리점에서 불이 나 조립식 건물 13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소방서추산 19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건물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 인송마을에서 어제 저녁 발생한 초과 화재는 가스히터에서 누출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용기의 압력 조정기가 훼손됐고 용기 밸브에서도 가스 누출 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의 화재로 42살 유모 씨 모자가 화상을 입었고 소방서추산 1,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제주도와 KT가 스마트 관광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KT는 2018년까지 221억 원을 투입해 도내 주요 관광지 등에 공공 무료 와이파이 존 4,800여 곳을 만들고 관광객들의 모바일 결제를 위한 비콘 8천여 개를 설치합니다. KT는 그룹사인 BC카드 등과 함께 관광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제10기 규제개혁위원회 출범식이 오늘 제주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규제 개혁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요 규제를 심사하게 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7월까지 도민 생활과 경제 활동과 관련된 규제 개혁 과제를 공모해 우수 제안자 15명에게는 최고 100만 원의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무단 횡단과 불법 좌회전을 막기 위한 차선 분리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차선 분리대를 설치한 13곳의 도로 4.5km 구간에서 무단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올해도 삼성혈과 아라초등학교 등 12곳의 5km 구간에 차선 분리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